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예, 사람을 찾습니다입니다.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분의 따님이 지금 4주째 행방이 묘연한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서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 기자 일단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이 아버지 50대 남성인데요. 지난달에 이 딸에게 등산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집을 나선 이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흔적조차 발견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종된 분 58살 권범진 씨입니다. 지난달 14일에 이 딸에게 경기도 양평의 유명산에서 하산을 했고 이제 용문산을 오른다 이런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설날이 돼서 이 부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집으로 찾아갔는데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요. 경찰에 신고한 뒤에 용문산 인근의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 남성이 용문산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파악이 됐습니다. 또 주차된 차량도 확인이 됐지만 이 남성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대전화도 실종 당일 오전에 이 용문산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위치 추적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경찰이 소방에 공동대응 요청해서 드론의 인명구조견까지 동원해서 합동수색 벌이고 있지만요.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양평군 용문산. 지금 벌써 4주 정도가 지났으면 이거 참. 예, 교수님, 가족들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 산이 워낙 넓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등산로 곳곳이 이제 얼어 있고요. 지금 굉장히 그 추운 그런 그 날씨인데 정확하게 24일 정도가 경과됐는데요. 이 생존 반응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그 차를 주차시켜 놓고 들어간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글쎄요, 이 실종 당일날 무슨 어떤 사고가 있든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든 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소방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 용문산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범위를 지금 이제 나눠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무쪼록 이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58살 권범진 선생님. 일단 이 권범진 선생님의 그 소재를 좀 아신다면, 목격하셨다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노원경찰서 연락처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쪽으로 꼭 좀 전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제발 먹튀가 아니었으면 점점점. 자,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보시죠. 자,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 아이 손잡고 서 있는 저 남성 일단 먼저 나가고 있어요. 아내는 홀에 남겨두고 출구 쪽으로 가는데 자, 가면서 계산대를 한번 쓱 보면서 저렇게 퇴장합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아내. 자, 아이를 등에 업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서서히 출구 쪽으로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겠죠?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먹튀 상황인데 자, 애 아빠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혹은 애 엄마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줄 알았으면 갔다가 다시 와야죠,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저게 지난 4일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가족입니다. 참 맛있는 것들 시켜 드셨어요. 보쌈 2인분에 보리굴비에 볼솥밥 3개까지 시켜서 드시고 따로따로 저렇게 한 사람은 아이 손잡고 엄마는 또 아이 업고 나간 겁니다. 직원들은 너무 천연스럽게 나가니까 다른 쪽에서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일행인가 보다라고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라리 뭔가 사연이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그래서 저렇게 드신 거였으면 차라리 낫겠어요. 설마 먹튀일까요? 이게 분명 백 변호사님. 네. 당신 계산 안 했어? 아빠는 계산 안 했어? 이러시면은 나중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사연이 있거나 엄마는 아빠가 계산한 줄 알고 나가고 아빠는 엄마가 뒤에서 계산하겠거니 하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처음에 아빠가 아이를 손잡고 나가면서 계산대를 한번 힐끗 보잖아요. 예. 저는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양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설사 뒤에서 낼 줄 알고 먼저 나가고 앞에서 냈다 생각하고 나왔다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됐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나오면? 예. 그럼 당연히 다시 들어가서 우리 서로 계산한 줄 알고 착각했어요라고 웃으면서 계산하고 나가는 게 정상이죠. 예. 그리고 최소한 그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계산을 하는 게 정상인데 안 했다라는 건 일단은 뭐 처음부터 조심스럽지만 처음부터 계산을 할 생각이 없이 저렇게 나간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업고 있거나 아이를 손잡고 있으면 아무래도 의심을 덜 받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는 최소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 안 좋은 예감이 자꾸 맞아서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건 반장 보시다가 어머머머 저 우리 아니야 막 이러셨다면 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식당에 꼭 송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멧돼지 3마리 신의 활보입니다. 자, 밤새 부산 길거리를 헤집은 멧돼지 삼형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멧돼지 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지금 지나가서 막 골목으로 막 야, 이 다급히 경찰차가 멧돼지를 따라갑니다. 자, 잡힐 듯 말 듯. 자, 안 잡혀. 계속 가. 이렇게 빨라. 차량 밑으로. 왼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영상 속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만 나오는데, 자, 다른 2마리. 쟤는 물론 다른 2마리 어떻게 됐어요? 일단 한 마리는 사살이 됐고요. 나머지 2마리는 도주한 상황입니다. 이 지난 5일 밤 11시쯤입니다. 부산 진구 초읍동의 한 중학교 주차장 앞길에 저렇게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요, 이 유해조수 포획단에 이 사실을 알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 마리가 엽총으로 사살이 됐고 2마리는 인근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멧돼지 출몰지 주변을 계속 순찰 중이라고 밝혔고요. 소방 관계자는 만일 멧돼지를 마주치게 된다면 절대로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 주변 엄폐물을 이용해서 몸을 숨긴 뒤에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무개념 민폐 선 넘었답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분들의 민폐 행각 함께 보시죠. 자, 사반 가족 제보 영상 딱 봐도 역주행 정차 차량 운전자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자, 알고 봤더니 바로 왼쪽에 있던 삼계탕 가게에서 따끈따끈한 삼계탕 포장 후에 저렇게 후다다다다닥 달려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도 수신호도 없이 고고싱.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아파트 진입로를 딱 사이드 미러까지 접힌 걸 보니까 설마 저기다 지금 주차를 한 거? 알고 봤더니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아파트 측의 과태료 부과에 열받아서 너 죽고 나 죽자 출입구를 딱 길막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영상. 전봇대 아래서 강아지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덩 치울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는 저 남성. 휴대폰 삼매경에 야, 주인아 다 쌌다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우리 국민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저거 마지막 건 중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 아닐까요? 동남아나? 아니면 뭐. 또 그러면 국가 얘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 얘기를 생각하면 제 실수였고요. 그냥 이웃 나라들 어디 다른데. 한글 써 있어요, 저기. 한글이 써 있네요. 예. 우리나라 제품 수출했나 보다. 예. 범칙금 당연히 부과가 됩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건 상식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 개덩은 이렇게 딱 비닐봉지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치우는 게 이게 반려인들의 이 의무 아닙니까? 이 상식이고. 자,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앞서 보셨던 민폐 주정차 2인방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도에 역주행 주차해놓고 삼계탕을 포장하러 간 이 차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념 상실한 그런 상태고요.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주민이 앞에다 차를 세우는 것은 저는 일종의 갑질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차 규정이 위반했다고 해서 아마 경비실에서 경고 스티커하고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과태료 내지 않겠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차량으로 출입구를 갖다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입구 차단기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아예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저기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국가에서 무슨 스티커를 갖다가 발부를 했다면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할 텐데
제가 아까 갑질이라고 말씀드린 게 입주민인데 내 관리비로 생활하는 경비하는 쪽에서 감히 내 차에다가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하는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실제로 2018년에도 이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스티커에 화가 나서 저렇게 주차를 갖다가 또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7시간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일반 교통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본인의 어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일원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위입니다. 공사 커지기 전에 빨리 차 빼세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내와 식사하기 싫어요. 어유,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아내가 식사 중에 계속 쩝쩝 소리를 내서 같이 밥을 먹기 싫다. 이런 남편의 사연입니다. 쩝쩝. 이게 사귈 때는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는 외국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식당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도 아내의 이 쩝쩝 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친구가 아내를 쳐다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설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 소리 때문에 시아버지가 눈치를 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런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게 어릴 때부터 식기 부딪히는 소리도 조심해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사 여절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어떤 연예인은 여자친구가 쩝쩝 소리 내면서 먹어서 헤어졌다던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도 아내는 그래? 하고 그냥 넘겼다는 겁니다. 이 식사 예절에 이렇게 무심한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은 되레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연아, 제발 그 쩝쩝 소리 좀! 아, 정말 너무 교양 없어 보여. 창피해서 내가 너랑 외식을 못 하겠어. 그리고 그거 마치 소가 막 여물을 씹는 그런 모습이랄까. 나 지금 소랑 결혼한 거니? 제발 사람답게 좀 씹어. 극혐 동그라미. 아유, 야, 이게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일단 아내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빠, 어떻게 소리를 안 내고 먹을 수 있어? 백김치 소리 안 내고 씹을 수 있어? 오이 수박이 소리 안 내고 씹을 수 있어? 어쩜 먹는 거 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냐? 내가 부끄럽다고? 소 같다고? 넌 토끼 같아, X. 아유, 갑자기 왜 토끼가 나왔을까요? X. 안 바꾸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사실 예의라고 하는 게 남편 말 맞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얘기, 남들이라면 쉽게 할 수 없는 얘기 해주는 게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의 역할입니다. 아하. 아내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아마 이 남성이 사귈 때는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예, 어떻게 이제 결혼하고 서서히 난 뒤에 벗겨지고 벗겨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만약에 이제 여기 이 사연을 올린 이 남자분의 그 표현이 정확하다면 사실 밥을 먹을 때 소리가 조금씩 날 수는 있지만 이제 수준이 문제인데 주위에 있는 그 외국인 친구들이라든가 또는 시집 식구들이 전부 다 쳐다볼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좀 약간 과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면은 이게 아무리 심해도 이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맞춰서 산다라고 하면 그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입 쩝쩝거리는 것이 조금 개선이 되면 훨씬 결혼 잘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네 분 샷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나도 살다가 이것 때문에 좀 내 경우든 다른 사람의 경우든 스트레스 받아본 적 있다 손? 그 좀 있으셨군요. 아니, 제 주변에도 좀 거의 쩝쩝쩝 소리가 좀 심하게 들릴 정도로 먹는 친구도 있어요. 사모님? 아니요, 저는 조용하죠. 아주 큰일 나요. 왜 이러세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쁘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 비슷한 불쾌함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남편의 이 주장이 맞다면 이 아내가 백김치 씹는 정도의 소리는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통상적으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쩝쩝쩝 하는 걸로 계속 소리가 나는 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좀 불쾌감도 줄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둘이 살 때야 쩝쩝쩝 소리를 내고 무슨 소리를 내건 상관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라면 그거는 남편이니까 오히려 아내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이 아내한테 오히려 아내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할 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이제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 이 기자, 막 진짜 너무 싫어 막 진짜 막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싫어하시는데 와와님은 너무 싫어. 난 그래서 헤어졌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어휴. 어이구야 이거. 그리고 이혼사연. 영펄미션님이요. 저도 신랑이랑 밥 웬만하면 같이 안 먹어요. 저거 안 겪어보면 몰라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나. 또 민수님. 계속 쩝쩝거리니까 쩝쩝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미나킴님은 아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 얘기해주면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뭐 이렇게까지 또 격정적인 반응을 주실 줄 몰랐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